시간을 거꾸로 돌려 수억 년 전의 원시의 지구. 당시 대기는 탄소로 가득 차 있었고 지구 표면은 온통 바닷물이었다. 플랑크톤은 그 바닷속을 유유히 떠다니며 탄소를 먹고 자랐다. 이 살아있는 탄소 덩어리는 죽은 뒤 바다 깊이 쌓여 오랜 퇴적 작용을 거쳤는데 여기에 열과 압력이 더해지면서 오늘날 화석 연료라 불리는 석유가 만들어졌다. 인류에게 새로운 문명을 가져다 준 석유. 그 후 1954년 인류는 이 석유에서 전에 없던 물질 스티로폼을 만들어냈다. 집과 거리, 일터, 그 어디에서든 이제 스티로폼이 없는 일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됐다. 심지어 바다에서조차 말이다. 그렇다면 스티로폼은 정말 석유가 인간에게 가져다준 선물일까? 혹시 우리는 스티로폼이 짜놓은 최악의 시나리오, 그 끝에 있는 것은 아닐까? 뉴욕의 한 벤처회사. 두 학생 발명가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이젠 꽤 유명한 친환경 기업으로 자리 잡은 곳이다. 정부로부터 받은 1억 6천 달러의 지원금과 세계 각국에서 받은 환경 관련 상패들. 세상을 이토록 주목해 한 이들의 발명품은 무엇일까? 2년의 시간을 투자해 세상에 내어놓은 결과물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환경을 살리는 것은 물론 실용성까지 갖췄기 때문이다. And Ecovative Design is just such a success story. It was a couple of college students who wanted to generate an alternative to polystyrene foam because it was petroleum based, it never degraded. And in the lab, they developed this application which then became commercially viable. 가볍고 튼튼하고 자유자재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이 발명품은 우리가 흔히 쓰는 스티로폼과 쓰임새가 같다. 다른 게 있다면 여간에선 썩지 않는 스티로폼과 달리 100%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생분해성 제품이란 것이다. 이 기술을 가능하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버섯. We take mushrooms and agricultural wastes and we grow them together into molded shapes to replace things like styrofoam packaging, beach toys, or flotation devices in the ocean. 버섯으로 스티로폼을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곡식 껍질과 같은 농업 폐기물을 갈아서 살균 처리한 뒤 버섯 균사를 넣고 섞는데 이것을 일정한 모양의 틀 안에 넣고 72시간 동안 배양하면 신기하게도 버섯 스티로폼이 만들어진다. 아니, 만든다기보다 재배한다는 표현에 더 가까운 버섯 스티로폼. 이 발명품은 기존 스티로폼의 치명적인 단점을 해결할 수 있을까? The issue is what happens after you're done using it. So that could be when your buoy breaks up in the ocean, when chunks fall off. The issue is it's fundamentally incompatible with our planet, right? It never goes away. It may break into smaller and smaller pieces. If you walk along any beach in the world, you see little pellets of styrofoam on the beach. 아름다운 해변. 이곳엔 스티로폼이 공존하고 있다. 미국의 한 해양 환경 단체가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로스앤젤레스 산타모니카만. 한 달 만에 찾은 해안가는 다시 해양 쓰레기에 차지었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손안에 가득 담긴 쓰레기. 대부분이 스티로폼이다.
It's one of the top 3 items we find. Styrofoam is during our beach cleanups, and once it gets out into the ocean, it's really expensive to clean up. There's not really a way to clean it up. And so it's very important from Heal the Bay's perspective that we get styrofoam out of our litter stream and out of the oceans. 스티로폼 쓰레기가 가지 못하는 곳은 없다. 쓰레기 폭탄을 맞은 듯 처참한 광경. 대마도 서쪽 해안에선 흔한 풍경이다. 오래전부터 대마도는 스티로폼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기 흉한 것은 물론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22年、23年度に大掛かりに漂着ゴミを回収しました。回収実績ですけども、約4割から5割の間が発泡スチロールということになっております。その当時、1リュウベイの袋で1万4000袋のゴミが回収されております。22年から23年にかけまして8億円の経費を費やしております。 고요히 아주 빠르게 바다를 잠식하고 있는 하얀 악마. 생활의 편의를 위해 발명된 스티로폼이 언제부턴가 바다를 위협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스티로폼 쓰레기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없다. We also use styrofoam buoy. So after typhoon, lots of styrofoam buoy just come to the beach. There are certain areas where styrofoam is very dominant. This is really happening everywhere. In the Philippines, there's more. More and more animals are dying from our waste in the ocean. And styrofoam is one of the biggest problems. 지난 7월 개장을 앞둔 거제시의 한 해수욕장. 해마다 이곳엔 손님보다 먼저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해변을 향해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은 역시 스티로폼 쓰레기. 치웠다 하면 이내 들이닥치는 쓰레기 탓에 해변은 때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우리가 다 치워서 온 거야. 떠오르는 양이 방금 봤지만 그것만 있는 거 아니고 수시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일부이고 너무 많습니다. 그 바람 쪽에 불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많아요. 골치 아파요. 통영에서 100길로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섬 매물도. 해녀들이 직접 캐올린 자연산 돌미역과 관광 수익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섬이다. 그중 몽돌 해변은 매물도가 자랑하는 관광 명소. 가파른 절벽에 둘러싸인 조그맣고 아늑한 해변이다. 그런데 까맣고 반질반질한 검은 돌들 사이로 유난히 눈에 띄는 게 있다. 얼마나 부서지고 깎였을까. 모래처럼 잘게 깔린 스티로폼 조각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바다에서 밀려온 이 스티로폼 알갱이들이 땅속 깊숙이 박힌다는 것이다. 말 못합니다. 북동부만 불면은 전국 쓰레기가 우리 매물도 이 해수욕장에 다 들어옵니다. 이 마을 주민들이 일주일마다 거의 청소를 하는데 도저히 감당을 못 해가지고. 우리는 받을 때는 뒤 수영장 있다고 받는다 아닙니까? 그럼 소임들 와가지고 이래놓고 소임 받는다고 오히려 집 민박 부모님 사람들한테 막 써내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피해는 우리가 서로씩 안고 가지. 청정해역 남해안. 그 말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해양 쓰레기는 사람들이 닿지 않는 섬까지 점령했다. 조류와 해풍은 해양 쓰레기들에게 더없이 좋은 이동수단. 특히 겨울철엔 강한 북서 계절풍을 타고 더욱 빠르게 이동하는데 그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해양 쓰레기가 바로 스티로폼이다. 그리고 또 스티로폼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둥둥 떠다니기 때문에 주로 해안가에 많이 또 안착을 하고요. 스티로폼이나 이제 이런 플라스틱류들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해양 쓰레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조사를 해봤을 때 스티로폼 해양 쓰레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해변은 스티로폼 쓰레기에 얼마나 오염돼 있을까? 지난 5월 전남 여수에서 해양 쓰레기 조사가 벌어졌다. 해변에서 수집한 쓰레기의 개수와 종류, 발생 원인을 조사해 분석하는 과정.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다. 2달에 한 번 전국 20개의 연안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대대적인 조사다. 조사된 쓰레기의 47.9%, 그러니까 50% 가까이가 플라스틱 쓰레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차지하는 게 스티로폼입니다. 스티로폼이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일 아이템으로, 단일 항목으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스티로폼 부자 조각들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가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수거된 쓰레기 중 플라스틱 다음으로 많은 것이 스티로폼이다. 부피는 단연 최고, 전체 해양 쓰레기의 33%를 차지한다. 충격적인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해양 쓰레기가 스티로폼 부표라는 점이다. 전문가들 역시 해양 오염의 원인으로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지적했다. 우리나라 바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하얀 부표. 스티로폼 덩어리인 이 부표가 바다의 무법자인 스티로폼 쓰레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양식업에 워낙 부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티로폼 부자를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떨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That the styrofoam is a one-way product. So they put the buoy, and when the buoy basically starts to disintegrate, they just replace it with a new one and let the old one go. 그래서 최근에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어느 정도 지적되고 있고 특히 이제 환경의 부담이 많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스티로폼 부표는 수화식 양식법의 발달과 함께 급속히 늘어났다. 물속에 줄을 들이워 종자를 키우는 이 양식법에서 물에 잘 뜨고 가벼운 스티로폼은 획기적인 제품이었다. 특히 많이 이용되는 곳이 남해안의 굴양식장. 스티로폼 부표가 물속까지 층층을 이루고 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바다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취재진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도움을 받아 거제 앞바다의 부유 쓰레기 조사에 들어갔다. 물 위에 떠 있는 스티로폼의 특성을 감안해 20cm 표층에 있는 시료만을 채취한 결과 조그만 스티로폼 조각들이 많이 있네요. 예. 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면 조그만 거 보이시죠? 네네. 예. 아까 좀 동그랗게 되는 게 일반적인 사이즈로 잘라진 거고 거기서 이제 더 조그맣게 잘라. 여기 그 부위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다 스트라이컴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라이컴이 지금 파도나 영향에 의해서 많이 깨져서 부자가 지금 많이 떠있는 상태죠 지금. 정말 이 많은 조각들이 스티로폼 부표에서 떨어져 나왔다면 그 원형인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는 현재 우리나라에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 것일까? 좀 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를 찾았다. 2007년도에 우리가 조사한 기록이 한 번 있었는데요. 그때 한 스티로폼 부표를 1,600만 개 정도로 이렇게 추산을 했더라고요. 현재는 그 자료가 있고. 스티로폼 부표의 사용량은 대형 업체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2010년 국내 양식장에서 사용한 스티로폼 부표는 1,700만 개에 달한다. 이 중 40%는 굴 양식장에 쓰였다. 하지만 이 역시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소규모 업체의 생산량과 해마다 추가로 설치되는 것까지 더하면 실제 사용량은 그 이상이다. 스티로폼 부자들이 그 양식용에 쓰는 것들이 한 90%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산물 양식장에 부표로 쓰고 있는 대형 부자 이것들이 한 10% 쓰거든요. 그렇게 계산하면 한 200만 개 정도가 하루 1년에 아마 그 바다에 깔린다고 봐야겠죠.
사용량만큼 빠르게 늘어나는 스티로폼 쓰레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방법이 폐스티로폼을 재활용하는 가명시설이다. 버려진 스티로폼 부표를 수거해 잘게 부수고 세척과 건조 과정을 거친 다음 뜨거운 열을 가해 수십 분의 1로 줄이는 장치.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잉고트는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로 다시 활용된다. 가히 획기적인 듯하지만 이 역시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요거 인력으로 일일이 다 손질을 해야 되는데 인력 투입 대비해 가지고 재활용하는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회수되는 전체 양 대비해 가지고 한 20-30% 정도는 이제 폐기대 이상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해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스티로폼의 약 70%는 재활용된다. 스티로폼 부표의 재활용률을 살펴보면 그보다 낮은 20%대. 2003년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가 시행되면서 조금씩 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방치된 채 바다와 해안가를 유령처럼 떠도는 스티로폼 쓰레기들. 워낙 방대하게 흩어져 있는 데다 크기가 작은 스티로폼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수거조차 되지 않는다. 감염기까지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스티로폼 부자를 많이 수거를 해야 되는데 수거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양이 1헥타당 굴 양식의 경우에는 1,600개 정도의 부자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회수되는 양은 10% 정도 안 됩니다. 그럼 90% 정도가 바다로 그냥 버려지는 거죠. 대마도 해안을 뒤덮은 스티로폼 쓰레기도 대부분 양식장에서 사용된 부표들이다. 커다란 덩치에 흉물스럽기 짝이 없지만 이런 것들은 오히려 처리하기 쉬운 편. 속수무책인 것은 작은 스티로폼 알갱이들이다. 바닷물과 해풍, 악천후에 잘게 쪼개진 조각들은 훨씬 가볍고 멀리 이동해 수거조차 어렵다. 漂着ゴミの回収をするにあたってはやっぱりこういった小さいところまでは回収できていないのが現状ですので、こういった手で取れるこのぐらいのサイズあたりを回収していると。その分の汚染については全くないということはないと思います。だからこの発泡が環境にどれだけ影響があるかというのをですね、今後はちょっと調べ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 고운 모래가 십리길로 뻗어있는 명사십리 해수욕장. 해마다 100만여 명의 피서객이 찾는 남해안 일대 최고의 명소다. 동시에 스티로폼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곳이기도 하다. 정기적인 해변 청소와 관리가 계속되고 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군에서 명사십리라는 이미지 때문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쓰레기를 주울 때 큰 것만 주워내는 그런 단점으로 알갱이가 되어 있는 스티로폼은 배제되고 있다는 거. 바다에서 나온 스티로폼 알갱이들은 해안 곳곳으로 빠르게 흩어진다. 가까운 소나무 숲에도 새하얀 스티로폼 조각들이 가득하다. 치우는 이가 없으니 줄어들리 만무하다. 나날이 들어가는 알갱이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지경. One of the big problems with styrofoam is that it very easily fragments into very small pieces, which is different from other plastics like high density plastics. 스티로폼 부자가 하나가 한 62리터 정도가 표준 부자인데 저희가 그 크기를 계산해 보면 부자 하나에서 완벽하게 다 알갱이로 쪼개졌다고 계산해 보면 대략 한 700만 개 이상의 조각 알갱이로 떨어져 나옵니다. 스티로폼 해양 쓰레기 문제는 부서져서 100% 해소할 수 없다는 거. 쪼개지고 흩어진 것들은 지금 바다에 영원히 우리가 수거할 수 없는 상태로 바다에 계속 떠다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스티로폼은 어느 정도까지 잘게 부서질 수 있을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이 실험에 들어갔다. 자연과 비슷한 환경 조건을 만들기 위해 유리병에 모래와 40여 개의 스티로폼 알갱이를 넣고 30일간 빠른 속도로 마찰을 가하는 가속 풍화 실험. 과연 스티로폼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전자현미경을 통해 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40개 정도를 집어넣고 30일을 같이 이제 마모 실험을 했는데 한 50만 개 정도 조각.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조각이 실제 들어가니 EPS 알갱이는 약 2.5에서 한 3mm 정도 수준인데요. 생긴 이 입자는 수마이크로미터에서 심하게는 이제 나노 사이즈까지 쪼개지는 것을 저희가 이제 전자현미경으로도 확인을 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잘게 부서진 스티로폼 알갱이. 만약 자연 상태에서 마이크로를 넘어 나노 크기로 부서진다면 우리가 스티로폼 쓰레기를 수습할 방법은 제로에 가깝다. 오히려 눈에 보이면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눈에 안 보이기 시작하면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 어려워지는 정도가 조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역시 약간 지수함수적으로 어려질 수도 있습니다. 처리하는 비용이나 노력이나 영양조차. 해양 쓰레기 자료들로 가득한 일본 방위대학교 연구실. 야마구치 하레유키 교수는 지난 15년간 일본과 괌, 하와이 일대를 중심으로 해양 쓰레기 독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그가 가장 관심을 쏟는 건 스티로폼. 特に発泡スチロールの場合はその吸着性が多孔性なので非常に空撃が多い物質なので非常にそういう有害物を吸着する性質が非常に高いという、そしてそれがやはり海を流れてさらにそれが破砕して細かくなってさらに陸に上がって陸に漂着してまたさらに細かくなったりするとですね、それが海の汚れを海岸に運んでいく役割をする。 뻥튀기처럼 부풀려 만드는 스티로폼은 98%가 공기로 이루어져 있다. 문제는 이 구멍 속으로 유해 물질이 쉽게 침투한다는 것이다. 실제 분석 결과 대부분의 스티로폼에서 생물에게 유해한 중금속이 검출됐다. トータル的には結構マンガンとか亜鉛だとか銅だとかそういうものが鉛をかなり吸着してくるのもありますけれども、そういう有害な化学物質が主に検出されます。ヤドカリとかそういうのを食べたりしているということがよく言われてます。その発泡スチロールを食べたりなんかしている、そういうことがよくありますので、そういうものが生物にも影響を与えていく可能性がある。 우리가 알지 못했던 스티로폼의 진짜 모습. 사실 스티로폼은 생산 단계에서부터 친환경과 거리가 멀다. 석유에서 뽑아낸 폴리스티렌에 탄화수소가스를 넣고 부풀려 만든 합성 고분자 화합물. 더구나 이 물질은 치명적인 독성까지 품고 있다. 스티로폼에 쓰이는 스타일엔 이제 모노머라고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면 이제 단량체가 되는데, 모노머, 이제 스트라인 다이머도 사실은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분류돼 있습니다. Styrofoam is expanded polystyrene. Polystyrene is a problematic plastic to begin with because the styrene monomer is toxic. It's carcinogenic, mutagenic. It's a problem. 더 이상 스티로폼은 우리가 열광하던 그 멋진 발명품이 아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우리나라 바다를 점령한 스티로폼 부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바다에서 많이 쓰이는 부위에서
근데 그 난연제 성분 중에 하나인 HBCD라는 물질을 검출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분석한 부자에서는 대부분 다 검출이 되고 있고요. 이제 부자들마다의 농도 수준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HBCD는 다이옥신, DDT와 함께 위험 물질로 분류된다. 이처럼 생물에 축적되거나 독성이 높은 물질들은 스톡홀름 협약 아래 국제적으로 사용 규제를 받고 있는데 올해 5월 HBCD도 그 항목에 올랐다. 난분해성, 두 번째 생물 축적성,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생물 독성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생물 독성을 갖고 있는 물질로 보시면 되고요. 부자가 계속 바닷물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바닷물에 담궈지면은 바닷물 속으로 용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용출이 되게 되면 그 바닷물을 이제 필터를 하거나 아니면은 근처에 살거나 하는 생물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바다의 그림자가 짙어졌다. 조금씩 죽어가고 있는 바다. 어쩌면 스티로폼은 애초부터 바다와 공생할 생각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ですから汚染を拡散する役割を成してい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それがやはり海の砂だとか海水だとか植物だとかそういうものに、非常に汚染の影響を与え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ことが考えられます。 실제로 오염 지역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스티로폼 쓰레기와 독성 물질은 드넓은 바다에서 어떻게 급속도로 확산될까? 답은 해류에 있다. 해류는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뉘어 흐르는데 우리나라와 가까운 쿠로시오 해류는 북태평양 해류를 타고 먼 미국까지 흐른다. 스티로폼 쓰레기는 그저 그 경로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So it's likely that throughout the world ocean and the water column is polluted with polystyrene. Just because a coastal operation loses some styrofoam doesn't mean it's going to stay in the coastal zone. It's going to be moving throughout the world ocean and populating the water column throughout the world ocean. If they are ingested by organisms, then these toxic chemicals will be absorbed by these organisms and in this way basically enter the food chain. Then these toxins basically also return to humans. 모든 생물은 주변 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세계적인 환경단체 힐더베이는 스티로폼이 가져온 바다 환경의 변화가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주목한 건 생물이 스티로폼을 먹이로 삼았을 때다. If it gets out into the ocean, it'll break down into small pieces that don't biodegrade. They never assimilate back into nature. And marine life confuses them as food. It can be really problematic, cause lots of health problems as they ingest it because there's no room for their natural prey, as well as potentially causing death. (1997년) 미국 본토와 하와이 사이에서 거대한 바다 쓰레기 더미가 발견됐다. 화제의 중심에 있었던 알갈리타 해양연구재단의 찰스 무어 선장. 취재진은 그에게서 놀라운 사실을 들을 수 있었다. 굴과 홍합 같은 여과 섭식자들이 바닷물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면서 스티로폼을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것. This is styrofoam because this is local. This is from my own local area here. And this is styrofoam that is collected on the surface here. Also, we can see the lots of mussels Yeah. and oysters too. So these are filtering out this water. The oyster filters out the water that has the styrofoam, and the styrofoam bit can get inside. It's not giving them any nutrition. The mussel or oyster eating this? Yes. Really? Oh, yes. Yes, it's been shown. 바다 생물은 정말 스티로폼을 먹이로 착각할까? 입자가 큰 스티로폼 대신 스티로폼의 원료인 폴리스티렌으로 실제 실험에 들어갔다. 실험 대상은 바다 먹이 사슬의 1차 소비자인 동물 플랑크톤, 요강류다. 동물 플랑크톤, 여과 섭식자들을 선정한 다음에 걔네들한테 이 폴리스타를 먹여서 현미경상으로
소화기관 안에 폴리스타이렌이 섭취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인데 지금까지는 먹는다고는 다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 그 확인하는 바는 없거든요. 세계 최초로 동물 플랑크톤에게 스티로폼을 먹이는 실험이 이뤄졌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동물 플랑크톤의 뱃속에 또렷하게 자리 잡은 형광물질, 스티로폼 원료다. 더불어 생체에도 변화가 생겼다. 사이즈별로 다 섭취를 했고 생존율이 떨어지고요. 산란력도 떨어졌어요. 그런 악영향이죠. 먹어서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이 관찰이 됐거든요. 그 다음 과정이 그러면 얘를 그 상위 단계 생물이 먹냐? 그건 또 하나의 화두거든요. 그럼 먹이 사슬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스티로폼을 섭취한 뒤 생존한 동물 플랑크톤 개체를 대상으로 다시 실험에 들어갔다. 이번에 투입된 포식자는 어린 돌돔. 이 둘을 같은 공간에 넣고 어린 돌돔이 오염된 플랑크톤을 먹는지 일정한 시간을 두고 관찰했다. 조그만 물고기 새끼를 갖고 이제 먹이 실험을 했는데 그 먹이 생물이 먹은 그러니까 플랑크톤류가 먹은 거를 역시 어류가 먹었고 어류 체내에 그게 남아 있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전자 현미경으로 보이는 형광 물질은 동물 플랑크톤이 삼켰던 스티로폼 원료다. 먹이사슬 1차 소비자의 몸 안에 남아있던 스티로폼이 상위 포식자에게로 전달된 것이다. 우려가 현실이 됐다. 제일 상위 단계에 있는 그 생물 중에 하나가 인간이기 때문에요. 사실 사람한테도 간다고 보시면. Basically, all organisms of the marine food chain can ingest this microplastics, which it is called then, and that can basically cause important harm to the marine food chain. 먹이사슬은 생태계의 오랜 질서다. 지구의 생명이 탄생한 순간부터 이 법칙엔 변함이 없었다. 가장 아래층에 있는 1차 소비자, 플랑크톤에서 시작된 바다 먹이사슬은 자연스럽게 상위 포식자에게로 이어진다. 그리고 먹이사슬 피라미드의 끝엔 최상위 포식자, 인간이 있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은 미래엔 스티로폼이 우리 식탁에 오를지도 모른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노력을 기울여 놔야지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분야가 저는 이 플라스틱 쓰레기고 특히 EPS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Expanded polystyrene, sometimes called styrofoam, is one of the most pernicious of all plastics used in the marine environment, and it really shouldn't be used at all. 하얀 악마, 스티로폼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가장 시급한 건 스티로폼 쓰레기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스티로폼 부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다. 다른 어떤 해양 쓰레기 정책보다도 스티로폼 부자 문제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시급하게 집중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싼 부자를 써서 우리가 얻는 싼 수산물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생기는 나머지 환경 피해를 그러니까 비용에다가 집어넣으면 결국은 싼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스티로폼 부표를 쓰면서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그런 분야는 좀 2차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을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EPS 부자 사용을 좀 규제를 하고 그리고 길면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자 개발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라산 사쿠라지마가 지키고 있는 일본 규슈의 최남단 가고시마현. 바다와 맞닿은 이 지역엔 양식업으로 유명한 어촌 마을이 있다. 600여 개의 양식장이 오밀조밀 몰려앉은 다루미즈 마을이다. 가장 많이 양식하는 어종은 방어. 한 해에만 4,000톤을 생산할 정도로 일본 내 방어 생산의 주산지다. 우리가 주목한 것은 다루미즈 마을의 양식장 부표. 여느 양식장과 다르게 이곳에선 하얀색의 스티로폼 부표를 찾아볼 수가 없다. 10年前は
普通の発泡スチロールを使ってて潰れたやつで海岸が汚れてましたけど、この状況じゃいけない、魚も食べて死にますから、とりあえずフロートを変えようということでリサイクルできるようにちょっとFRP でコーティングしたフロートに全部変えたんです。今もう 100%沖の方はコーティングしたフロートになってます。 1999년에 개발된 이 부표의 강점은 외부를 감싼 4mm의 섬유 강화 플라스틱에서 비롯된다. 단단한 표면 덕분에 일반 스티로폼 부표처럼 잘 깨지지도 않고 속으로 물이 스며들지도 않는다. 그만큼 수명도 길어졌다. これもう 7,8 年前のやつです。まだ十分使えます。浮力も落ちない、使い方も使い勝手もいい、経済的にも楽なんですよね。普通の部位は壊れて小さくなっていくんですけど、コーティングされたやつは原型のままで10年20年使えますんで。 평균 사용 기간은 10년. 성능 실험에서는 그 4배인 40년이 나왔다. 3대째 방어 양식을 하고 있는 타케야마 부자는 다루미주에서 가장 먼저 개량 부표를 사용했다. 기존 부표보다 3배나 비싼 가격이었지만 훨씬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게다가 폐 부표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줄었다. あれはかけてなくなったりとかするんですけど、これはそこまで消耗しないし使えるんですよね。ずっと繰り返し割れさえしなければですね。耐久性があるんで、コスト的にも安くつくと長く使えるもんだから。で、あとはもう海が汚れないっちゅうのと。 바다는 어민들에게 중요한 생계 수단이자 삶의 터전이다. 이 바다가 옛 모습을 되찾으면서 어민들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아왔다. 투명할 정도로 깨끗한 바다. 이제 다루미주의 그 어디에서도 스티로폼 쓰레기 더미는 찾아볼 수 없다. 어민들이 함께한 지난 10년간의 노력이 바다를 바꾼 것이다. 養殖地帯というのは発泡スチロールの粒が流れてたんですけど、今それがもうないです。この地区は環境的には本当海もきれいですし、年に1回海の日っていうのがあって海岸清掃するんですけど、発泡スチロールの粒っていうのが海岸でほとんど見られなくなりました。 우리나라에서도 스티로폼 부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한창이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는 건축 자재와 생활용품, 의료기기를 비롯해 일상생활에 쓰이는 거의 모든 제품을 시험 관리하고 평가한다. 이곳에서도 일본 다루미주처럼 스티로폼 부표를 코팅해 기존의 부표를 대체할 방법을 찾고 있다. 수산과학원하고 연결을 해서 이런 규격들을 개발하기 위한 일련의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로서는 EPS 부자에다가 폴리우레아라는 이러한 제품을 저들이 또 코팅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코팅해 보니까 기존에 이러한 문제가 되는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상당히 좀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저들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티로폼 부표의 표면을 다른 소재로 덮는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진 않는다. 좀 더 근본적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국내 한 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생분해성 고분자 수지. 쉽게 말해서 썩는 스티로폼이다. 500년 이상 썩지 않는 일반 스티로폼과 달리 이 성분은 자연 상태에서 완전하게 분해된다. 실제로 몇몇 제품은 이미 상용화에 성공했고 최근엔 부표에까지 연구 영역을 넓혔다. 저희가 이 발포 폼을 만들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건 그 부표, 그러니까 해양에 오랫동안 떠 있다가 자연스럽게 조각조각 나다가 완전히 물과 CO2로 분해되는 그런 환경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거든요. 친환경 부표 생산에 적합한 원료로 지목된 건 PBAT. 스티로폼처럼 석유를 원료로 만들지만 박테리아와 곰팡이 같은 미생물에게 완전하게 분해된다. 이 PBAT로 부표를 만들기 위해선 작은 원료 알갱이를 부풀리고 일정한 형태로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그 연구가 진행 중이다. 지금 만들어낸 이제 비드 폼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성형을 해서 실제적인 이제 부표를 실제 형태의 부표를 제작할 계획이고 있습니다. 원료를 부풀리는 발포 기술과 일정한 형태로 만드는 성형 기술만 충족된다면 빠르면 내년쯤 생분해성 부표를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티로폼 부위 같은 경우는 생분해성 재질로서 그 대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녹아서 없어져 버려서 추후에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자연의 부하를 적게 주는 그런 재질로서 대체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로폼으로 뒤덮인 바다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지금까지 내놓은 대안들이 모두 화석 연료인 석유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石油を使っていく限りは石油に依存してるし、それから炭酸ガスのいわゆる排出量の増大にも多少つながりますんで、最近はですねバイオマスっていって自然の植物、でんぷんだとかトウモロコシをベースにして、そこから得られる化学物質を有効に利用しましょう。 석유로 만든 각종 스티로폼 제품들이 넘쳐나는 세상. 그 시대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버섯 스티로폼을 개발한 에코바티브의 최종 목표는 지구에서 일회용 스티로폼을 비롯한 플라스틱을 없애는 것이다. So the core concept comes from an observation of seeing mycelium growing on wood chips in nature and holding them together, right? Because we bind stuff together here. So what we do to make a shape is we take and grind up an agricultural byproduct, we pasteurize it or sterilize it, then we add mushroom roots or mycelial tissue, we combine that all together and we put it in a mold. And then over the next 72 hours, the mycelium grows through the agricultural waste and basically creates a resin which holds everything together. 버섯 균사는 여러 가지로 유용하다. 접착제처럼 농업 폐기물을 촘촘하게 이어주는가 하면 실가락처럼 얽히고 설켜 그 사이로 공기층을 만든다. 버섯 스티로폼의 부력은 여기에서 만들어진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자연 재료여서 원재료 값이 비싸지 않다는 점이다. 기존 스티로폼과 비교해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In the ocean, we've had tests where it's lasted up to a couple months. And part of our research is figuring out how do you make it last for maybe a couple years, but then still have it eventually break down. You know, the buoys we are working on now are small, but there's no fundamental limit to the size of the parts we can make. So we'd have no problem growing a buoy that was big enough for an oyster fisherman to actually stand and work on. And the great thing would be if they did lose it, if there was a storm and it went out into the sea, it would start to break into little pieces. But rather than being toxic pollutants that our fish eat, like mercury, it would actually be nutrition that would feed the ocean. 버섯 스티로폼으로 부표를 만들기 위해선 한 가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실제로 사용했을 때 물에 분해되지 않고 보다 오래 버틸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실험 결과 현재까지 가장 오래 버틴 기간은 6개월. 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표에 자연 보호막을 입히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So we're trying to develop a product to replace the styrofoam buoys that are being used by fishermen, lobstermen around the world with something that's biodegradable. So we're experimenting with a couple different shapes, a couple different combinations of plant matter and fungi species to come up with the best, most buoyant replacement for styrofoam. 그 시도 과정에서 탄생한 특별한 결과물이 있다. 노아 부표. 8개의 커다란 버섯 스티로폼 조각들로 이뤄진 이 제품은 미국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일종의 과학용 부표다. So NOAA has these CO2 sensing buoys that they put in the ocean, and they came to us actually a few years ago because they had to protect it when they pushed it into the ocean, and to protect it they were using styrofoam. And they tried to get the styrofoam back after it fell in the ocean, but sometimes pieces would actually float away. So you can imagine the folks at NOAA were very disturbed about this, and they'd been searching for alternatives.
시애틀에 있는 미국 해양 대기관리처 노아. 해안과 해양 자원을 관리하고 지구의 환경 변화와 기상 상태를 예측하는 정부 기관이다. 연구원 로렌스 씨는 이곳에서 쓰나미를 연구하고 예측하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도구가 부표다. We do a lot of research. We have a whole buoy array that crosses the Pacific Ocean. 센서가 달린 부표를 바다에 띄워 실시간으로 쓰나미의 크기와 방향을 예측하는데 문제는 이 장치를 바다에 설치할 때다. 던지듯 내리는 과정은 기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기 때문이다. And at that point, we really worry. That's kind of the most dangerous point for the buoy. The buoy can submerge and sink before it pays out enough mooring line to survive. So the eco-cradle material we're using as a buoyant material for that as well. So it adds about 100 kilograms of extra buoyancy for those crucial first couple days, in addition to masking the buoy from the splash. 시험 삼아 사용했던 부표의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사용하고 난 뒤 자연 상태로 완전히 분해돼 따로 수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스티로폼 대체제의 장점을 실감하면서 로렌스 씨는 이제 버섯 스티로폼의 더 큰 발전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Where you're putting thousands and hundred thousands of these buoys out for various applications, be it lobster fishery or your oyster fisheries or things like that. It would just be that's where you get the real impact, and even just replacing packaging materials as they're kind of working towards, if we can reduce the amount of styrofoam we're using, it's going to be better for everybody. 미국 동북부에 있는 메인주엔 아주 유명한 특산물이 있다. 어부들이 쉴 새 없이 걷어올리는 이것, 바닷가재다. 메인주는 캐나다와 함께 세계 최대 바닷가재 생산지로 알려져 있는데 그 명성답게 미국에서 소비되는 바닷가재의 80%가 이곳에서 공급되고 있다. Maine has the best lobsters in the world. 메인주가 바닷가재의 본고장으로 이름을 알리기까진 보이지 않는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다. 바닷가재 전문가로 알려진 생물학자 윌슨 씨도 그중 한 명이다. 그런 그에게 최근 고민이 생겼다. 바닷가재를 잡기 위해 사용되는 어구가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The lobster fishery, everything about it is in many ways connected to petroleum products. The traps are coated wire, plastic coated wire, the lines are wire, the buoys are styrofoam, and there are losses. We estimate somewhere between 5 and 10% of gear is lost each year. Some of them are lost permanently, and this is what we would call marine debris. 통발의 위치를 가리키는 스티로폼 부표가 가장 큰 문제.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올해 초 윌슨 씨는 어민들과 결단을 내렸다. 기존의 부표 대신 버섯 스티로폼 부표를 어장에 사용해보는 것. 아직 만족할 만한 결과는 얻지 못했지만 어장의 미래를 위해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The initial experiment, I think, was a success in that we've got buoys that we tried on the water, but there's certainly opportunities for improvement, and so that's happy to start with the development of it and help in any ways, but there's still development to be done and challenges to meet. We have this throwaway lifestyle and the idea that you discard things are cheap, you just use once and throw away. It's okay if you lose some styrofoam floats because we buy another styrofoam float and stick out there. Not that expensive, so we don't worry about it. This whole lifestyle has to change. 1954년 신선한 혁명이었던 스티로폼은 2013년 재앙이 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값싸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젠 스티로폼으로부터 도둑맞은 바다의 미래를 되찾아야 할 때다.